전주 효천지구 아파트 건설사가 3.3제곱미터에 1,000만 원이 넘는 분양가를 제출했습니다. 민간 택지여서 분양가 조정도 쉽지 않을 전망입니다. 정읍시 의원들이 이틀 뒤 해외 연수를 떠납니다. AI와 구제역이 발생한 지역인데다 일정도 외유성이 짙어 논란입니다. 연금공단 기금본부 이전 효과를 높이기 위해 전라북도가 혁신도시의 금융타운을 추진해왔지만 기대와 달리 조성이 어려울 전망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북권 뉴스입니다. 전주 지역 아파트 분양가에 상한선이 없습니다. 3.3제곱미터에 지난해 처음 800만 원대로 올랐는데 전주 효천지구에서는 곧바로 1,000만 원대로 치솟을 전망입니다. 민간 택지라 조정도 쉽지 않은데 자칫 1,000만 원대 분양가가 현실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경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다음 달 입주자 모집을 앞둔 전주 효천지구. 1,120세대의 분양을 앞두고 민간 건설사가 3.3제곱미터당 1,023만 8천 원의 분양가를 전주시에 제출했습니다. 땅을 3.3제곱미터당 552만 원에 사들여 우려했던 고분양가가 현실화된 겁니다. 합리적인 가격의 결정이 되도록 인하 권고를 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그 권고 내용이 수용될 때까지 계속 지속적으로 협의를 해서 활발한 도시개발에 전주 지역 아파트 분양가도 매번 기록을 갈아치우고 있습니다. 2014년 혁신도시의 3.3제곱미터당 분양가는 평균 720만 원, 하가지구는 740만 원까지 오르더니 지난해 에코시티는 800만 원, 만성지구는 810만 원까지 뛰었습니다. 그나마 분양가 심의위원회의 규제를 받는 공공택지여서 가능한 금액이었지만 민간 택지인 효천지구는 치솟는 분양가를 규제할 방법조차 없습니다. 앞으로 3,000세대가 있는데 그 아파트 분양 가격이 자동적으로 올라가고요. 또 전주시 주택시장 전반에 영향을 미치고 쏟아지는 아파트 물량에 지난 연말 전주가 미분양 관리지역으로까지 지정됐지만 치솟는 아파트 분양가는 멈출 생각이 없어 보입니다. MBC 뉴스 이경입니다. 정읍 지역이 조류 인플루엔자 AI에 이은 구제역 발생으로 특히 위기감이 큰데요. 시의원들은 아랑곳하지 않은 채 외유성 해외 연수를 가기로 했습니다. 김하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정읍시 의회 의원들의 해외 연수 일정표입니다. 8박 10일 동안 영국과 프랑스 등 서유럽 4개국을 도는 일정입니다. 선진지 견학과 도시 경관 연구가 목적이지만 대부분 일정이 여행사의 일반 관광 상품과 별반 다르지 않은 유명 관광지들로 채워져 있습니다. 경비는 1인당 250만 원, 정읍시 의원 17명 중 11명과 함께 의사국 직원 6명이 포함돼 예산은 모두 4,200만 원이 듭니다. 1년에 한 번씩 연수를 가게 돼 있어요. 문화관광 자원이라든가 또 어떤 도시계획 분야라든가 이런 부분을 견문을 좀 넓히는 차원이죠. 더욱이 의회가 행선지를 정하고 일정을 조율하던 12월 중순은 정읍에 AI가 한참 확산되던 시점이었습니다. AI는 정읍에서만 22개 농장을 초토화시켰고 이달 초에는 구제역까지 덮쳤지만 시의원들은 연수를 강행할 방침입니다. 구제역은 지금 현재 진행형인 상태에서 하다못해 정읍에서는 개모임도 안 해요. 지금 굉장히 지금 정읍 시민 전체가 조심을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좀 한심해 보이죠. 의회는 취소하면 위약금 탓에 예산만 낭비되고 AI와 구제역 모두 추가 발병 가능성이 희박한 상황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농민들이 AI와 구제역으로 신음하는 사이 외유성 연수에 나서는 의원들에 대해 정읍 시민들은 어떤 평가를 내릴지 궁금합니다. MBC 뉴스 김하연입니다. 하마터면 개발로 사라질 뻔했던 군산 백석재가 생태 보고로 확인됐습니다. 정부 조사 결과인데요. 늦었지만 국가보호습지로 지정이 추진됩니다. 보도에 강동엽 기자입니다. 군산 전북대병원 예정지로 선정돼 사라질 뻔한 군산 백석재. 멸종위기 식물이 발견됐음에도 군산시와 전북대병원은 공사의 뜻을 굽히지 않았지만 환경당국이 제동을 걸면서 위기를 모면했습니다. 그로부터 1년, 전문가 18명이 벌인 정부 조사에서
백석제의 생태적 가치가 입증됐습니다. 그동안 부각됐던 멸종위기 2급 식물인 동미나리와 물고사리 외에도 가시연꽃과 물수리, 붉은 배세매 등 다른 보호종도 서식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전국 2,000개가 넘는 습지 가운데 남방개와 북방개 식물이 공존하는 곳은 이곳 백석제가 유일합니다. 특히 동미나리의 경우 국내 최대 서식처로 나타나는 등 학술적 보전 가치가 매우 높다는 평가입니다. 생물 다양성이 풍부할 뿐만 아니라 인근의 넓은 농경지와 연계돼서 그 야생동물의 주요 생태축 역할과 수초로서 중요한 가치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백석제가 고려시대 료화제라는 이름으로 1300년대 축조됐다는 문헌을 확인하기 위해 연대 측정 작업도 한창입니다. 국가의 주요 자원으로 확인된 만큼 지자체와 환경부에서 적극적으로 보전 습지 및 국가 지정에 관한 노력을. 한편 백석제와 함께 조사가 진행된 고창 독림저수지도 멸종위기 1급인 수달과매 등 야생 동식물 700종이 서식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국립습지센터는 생태적 가치가 입증된 군산 백석제와 고창 독림저수지를 국가보호습지로 환경부에 건의해 보전 논의에 탄력이 붙을 전망입니다. MBC 뉴스 강동엽입니다. 기금운용본부 이전을 계기로 전라북도는 연기금 중심 금융타운 조성을 구상했습니다. 그만큼 전북 발전에 기대가 높았는데 현실적인 제약에 구상 변경이 불가피해졌습니다. 기금운용본부 이전 기획보도 박찬익 기자입니다.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 신청사 바로 옆에는 3만 6천 제곱미터의 꽤 넓은 땅이 있습니다. 기금본부와 거래하는 자산운용사나 증권사 등 위탁운용사 사무실이 입주할 금융센터 부지로 지난해 도가 LH공사로부터 매입했습니다. 자산운용사가 업무 성격상 저희 전주에 와야 될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면 저희는 사무실이라든지 이런 것을 좀 만들어서. 도는 금융타운이 재기능을 할 경우 지역 내 총생산은 최대 3,500억 원, 투자도 5,500억 원까지 늘어날 거라는 장밋빛 전망을 내놓았습니다. 전북 지역이 그 대내 외적 연계성이 굉장히 높아지게 되고 그거를 따라서 결국에는 어떤 경제 파급 효과가 더 양산되는. 하지만 이 같은 수치는 어디까지나 전망일 뿐입니다. 최근 연구 영역을 통해 수요 조사를 해보니 기금본부가 이전할 전북혁신도시에 직원을 파견하거나 지점을 내겠다는 금융사는 거의 없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한 1년에 4번 정도가 될 텐데 올라오신다는 얘기가 있고요. 왜냐하면 이제 거기를 하루를 버려버리면은 또 투자 판단을 하는 데 있어서 좀 나쁜 영향을 줄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실제로 한국거래소 이전을 계기로 제2금융허브를 기대하며 국내외 금융사 유치에 나섰던 부산시는 수년이 지나도록 이렇다 할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전문가들은 금융사 스스로 내려오게 할 유인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합니다. 전주에 있는 아니면 전주 근처에 있는 그 자산운용사에도 일부 이렇게 자금을 배정하게 된다 그러면은 거래기간 선정 시 가산점을 부여하거나 혹은 거래 수수료 및 운용 보수를 우대하는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결국 도는 혁신도시를 당초 연기금 중심 금융타운에서 농생명을 결합한 농생명 특화 금융타운으로 재설계하고 있습니다. 농협자회사나 농업정책보험금융원 같은 기관들을 추가 유치하고 농생명 거래소를 설립한다는 구상입니다. 혁신도시 농생명 관련 기관들을 활용하겠다는 전략이지만 사실상 구체성이나 실현 가능성이 낮아 금융타운 구상에 대한 근본적인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MBC 뉴스 박찬익입니다. 문형표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이 오늘 전격 사퇴함에 따라 보건복지부는 곧바로 새 이사장을 선임하는 절차에 들어갔으며 국민연금공단은 이번 주말 기금운용본부 이전을 차질 없이 마친다는 계획입니다. 문 이사장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국민연금이 찬성하도록 압력을 행사한 혐의로 지난달 16일 구속 기소됐지만 비난 여론에도 불구하고 그간 사퇴를 거부해왔습니다. 전주시는 시내버스 노선 개편 이후 버스 정류장에 부착된 노선도 기재 오류와 버스 정보 안내,
안내방송 오류 등 승객 불편 사항을 전화나 홈페이지 등을 통해 접수받아 개선해 나갈 계획입니다. 전주시는 현재 주요 환승 승강장에 안내 도우미를 두고 있으며 주민센터에서 노선 개편 안내와 시간표 등을 받아볼 수 있습니다. 전라북도가 농생명과 탄소산업 관련 규제를 대폭 완화할 계획입니다. 기업 유치를 위해서라는데 시민단체들은 대기업 특혜일 뿐이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유룡 기자의 보도입니다. 도내 시민단체 대표들이 규제 프리존 법안 폐기를 한 목소리로 외칩니다. 국회 심의 중인 지역별 규제 완화 법안이 통과될 경우 대기업의 배만 불릴 것이라는 지적입니다. 법 앞에 모든 국민은 평등하다는 원칙을 무너뜨리고 재벌에게만 초월적 지위를 부여해 대기업 독과점 체제를 더욱 공고히 전국적인 규제 완화가 어렵자 정부가 시도별로 전략산업을 정해 규제를 풀겠다는 것인데 전라북도는 농생명과 탄소산업이 대상입니다. 도지사가 언제든 농업진흥지역을 해제할 수 있어 농지 투기와 대기업 진출이 우려되고 농민은 위탁농으로 전락할 것이라며 반발합니다. 이는 농가 소득에 직결되는 문제이고 자영농의 기반을 무너뜨려 농촌과 농민을 초토화시킬 수 있다. 전라북도는 민간 투자를 끌어내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해명했지만 기존 새만금 특별법, 연구개발 특구만으로도 규제가 상당 부분 철폐됐다는 지적입니다. 미생물, 종자, 식품, 소스 이런 부분에서도 이제 산업화의 길을 같이 추구해야만이 전반적으로 농업의 밸류가 높아지는 것이기 때문에 특히 보람 찾는 농민, 제값받는 농업, 사람 찾는 농촌이라는 삼락농정의 취지와도 거리가 있어 논란은 계속될 전망입니다. MBC 뉴스 유룡입니다. 전라북도에 따르면 주민 70여 명이 살고 있는 익산시 함라면 장전마을에 지난 2012년 이후 암으로 주민 10명이 숨지고 현재 5명이 병원 치료를 받는 등 암 환자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습니다. 전라북도 보건환경연구원은 마을 인근 비료 공장과 연관성을 의심하는 주민들의 요구에 따라 악취와 지하수 검사 등 역학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오늘의 간추린 소식입니다. 전북 목 찾기가 전북의 정체성 회복과 불균형 해소라는 의견이 제시됐습니다. 전북대와 전북연구원이 전북목 찾기를 주제로 개최한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은 전북목 찾기는 지역 이기주의가 아닌 잘못된 과거를 바로잡는 과정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전북도청 공무원들이 오늘 청탁금지법 준수와 음주운전 근절을 위한 서약식을 갖고 올해를 음주운전 제로의 해로 만들자고 다짐했습니다. 도청에서는 지난 2년간 22명이 음주운전으로 적발돼 비판 여론이 높자 지난해 규칙을 개정해 징계 기준을 강화했습니다. 학업 중단을 원하는 학생들에게 2주간 상담이나 예체능 활동을 통해 재고의 시간을 갖게 하는 숙려기간 제도의 성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도교육청은 지난 2014년 숙려기간 제도가 도입된 뒤 연간 1,800여 명에 달했던 학업 중단 포기 학생이 1,300여 명까지 줄었다고 밝혔습니다. 농식품부가 봄향기 느끼기 좋은 농촌 관광 코스 10선을 선정했는데 도내에서는 진안군이 포함됐습니다. 농식품부는 특히 지풀공예와 연꽃 등 만들기를 진행하는 원현장 마을과 홍삼 만들기와 손수건 염색을 할 수 있는 황금마을의 농촌 체험을 추천했습니다. 간추린 뉴스였습니다. 전북경찰청 광역수사대는 도심에서 집단 난투극을 벌인 전주 지역 폭력저 직원 34살 양모 씨 등 35명을 구속하고 5명을 입건했습니다. 이들은 3년 전 발생한 조직원 간 살인 사건과 세력 확장 문제로 갈등을 빚다 지난해 11월 전주의 한 장례식장 주차장에서 흉기 난투극을 벌인 혐의입니다. 도내 조직폭력배는 현재 16대파 333명으로 유흥업 등 각종 이권에 개입하며 세력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경찰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오늘 낮 12시 반쯤 무주군 적상면의 한 산길에서 63살 김모 씨가 몰던 승용차가 길 옆 20m 아래로 추락해 운전자 김 씨와 동승자 73살 김모 씨가 다쳤습니다. 경찰은 김 씨의 차량이 결빙 구간을 지나다 미끄러져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완주 상관면에 이어 경천면에도 편백나무 숲이 조성돼 방문객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전북권 뉴스였습니다.